안녕하세요. 6월 13일 공개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슈퍼챗이 없어요. 채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뭔가 이제 슈퍼챗처럼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제 투네이션 있으니까 카메라 대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분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프콘이 훨씬 더 혜택이 좋아요. 일단은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던 이란 쪽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우리가 개장전 체크포인트의 3번 포인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운, 사료, 에너지 등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전력기기 에너지원 해서 오늘 원전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지금 오늘 뭐 해운이랑 뭐 찝었던 그런 국제유가나 이런 쪽은 뭐 완전 날라갔죠. 그래서 혹시나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뭐 오늘 어마무시하게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의 흐름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미국의 미니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그래도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바스켓으로 파는 건데, 약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돼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의 이제 환차 이익이 줄어들고 환차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량이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으로 여전히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자동차, 조선 좀 상위 종목군들의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방산이라든지 좀 최근에 급등 나온 쪽에서는 일부 좀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막 엄청 나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림이 나오는 거는, 기관은 이제 방산 쪽으로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파는 거는 또 반도체 쪽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수급이 대거 지금 방산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 막판까지 만약에 그런 흐름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좀 반도체 쪽에 초를 치는 그런 쪽은 이제 기관의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삼성전자가 너무 이렇게 막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막 좀 답답하게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짜증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우리가 힘을 내야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고 오늘은 트레이딩 재료가 명확하고 이게 이제 개장 전부터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있죠. 일단 2차전지는 구조적으로 조금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거 부담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원 확실히 방산 쪽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 쪽이고, LG CNS 코인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았었는데 이게 전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막 왕왕 빠졌거든요. 일단 요런 애들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또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쪽들, 그런 쪽들도 좀 일단 움직이고 있고, 또 조선도 아무래도 이제 또 뭔가 선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해군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도 있으니까 그렇고, 또 금융주 쪽들도 조금 말아 올리고 있네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오늘 원내대표 선정 이후에 상법에 대한 혹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까? 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LTO제는 일단은 40만원에서 한번 좀 끊어보자, 우리가 31만원대에서 40만원대 가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 대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요 부분까지 일단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떨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뭔가 좀 해외의 이슈가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채널에서 얘기 드린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지수 상방이 자꾸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기업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타이밍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선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재미 별로 못 봤죠. 그래서 일단 중국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영향력이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 항상 보고 있는 신용 잔고를 좀 봐야 되는데,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의 이런 흐름이 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게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가 다시 좀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요 신용잔고가 한동안 조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신용잔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19조에서 20조, 요번에는 20조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좀 신용잔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연기금이 전일에도 조금 담았는데 이게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어제 이제 이런 좀 기사가 있었어요.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데 연기금의 시장 투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연기금은 앞으로 이제 계획을 보시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물량을 줄여야 돼요. 물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아마 단기적으로 한번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테마적인 부분을 계속 언급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니까 막 너무 막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그냥 오늘 그냥 치킨값이나 커피값 정도로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리밍 한 시간 자체가 조금 늦기도 했고 약간 좀 후발로 쫓아가시거나 매매 경험이 없으시면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이제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회원 쪽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뭔가 이슈가 너무 뻔해가지고 제가 막 설명드릴 것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테오젠 좀 차트를 아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여기 요렇게 해서 브리핑을 제가 드려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영역, 33만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고, 이제 좀 하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해야 된다 해서 박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익절 라인을 40만원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깨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는 37만 3천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요 40만원 정도까지 단기 스윙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하방이 좀 열려요. 한 34만원 정도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질질질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얘가 눌려버리면 어떤 애들이 같이 빠지냐면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같이 채널링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지수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빠질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코스닥 익절 포인트는 요쪽 라인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고 눌린다라고 한다면 좀 세게 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견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가권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도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하고 불안할 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수가 고가권에서 눌려서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익도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대응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하셔가지고 약간은 조금 과하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거래 실적이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조금 볼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연기금이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 변동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 단위로 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별로 반영이 안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여전히 1등이라는 거죠. 그럼 여전히 이런 쪽에서 만약에 비중이 많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지수에 대한 아직 배팅은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세게 빠져나가고 그런 흐름들로 간다면 또 이거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급이 많이 이탈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력 방산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 변압기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부터는 현대차부터는 수급이 그렇게 막 엄청 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들보다 다른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기금의 수급을 또 좀 살펴보면 연기금에서도 상위가 이제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이닉스는 양 매수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옛날에 삼성전자 역할을 하이닉스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간 좀 같이 연결고리를 좀 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도 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강력하게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채널링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 조선 방산 변압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산업이 몇 개 안 돼요. 조선 방산 변압기, 반도체, 금융, 뭐 약간 요 정도로 좀 압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금 수급까지도 조금 살펴봤습니다.